네, 정치 하하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모레 이제 그 지방선거 본투표가 있는데 그 전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20.62%가 나왔거든요. 예, 예, 예. 자,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보세요? 근데 이 수치를 보니까 지난번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냥 0점 몇 차이밖에 없는데, 음, 이제 원래는 저희 지지자들이 음. 이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뭐 의혹이 있다 해서 사전투표를 많이 안 했는데, 네, 네. 이제 정부가 바뀌고 사전투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사전 투표율이 저희 지지자들은 좀 상대적으로 높고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 뭐 코로나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 예. 이제 뭐 사람들이 본투표도 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합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합쳐서 나오는 거라서 음. 사전투표 하나 가지고 뭐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근데 그렇죠. 예. 민주당에 꼭 유리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그렇게 보시는 거고. 하여간 뭐 이제 뭐 이틀 뒤면 이제 뭐 이제 뚜껑이 열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은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우리 당 후보들 응원을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죽자 뭐 이런 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좀 풀어주세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김포공항 예. 이전 김포공항 공약인데, 예. 근데 이제 김포공항을 없애고 이제 다른 데로 다 분산 배치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일단 서울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게 안 좋고, 네. 또 경기도는 알다시피 김동연 후보 뭐 등등 해가지고 성남 그 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옮기자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경기도 후보들도 바보 되는 거고, 제주도는 지금 이재명 후보 공약 그 취소하라고 지금 목소리 높이고 있고,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후보 나만 살고 동지는 다 죽이자 뭐 이런 식의 선거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는 공약이라고 보세요? 근데 결국 다 싫어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뭐 본인만 살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재명 후보 본인 빼고 다 싫어하는데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 정책을 펴는 사람이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결국 패착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공도 동망의 정책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좀 한 발만 더 나가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무튼 당선이 돼서 원내에 진입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은 상당히 제한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선거 평가가 네. 사실 송영길 후보가 민주당 내부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개항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나가는 과정에 민주당 내부의 반대가 컸잖아요. 사실 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간 거고. 예. 그래서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거기에다 또 이재명 후보가 자기 지역구 버리고 또 인천까지 날라왔고 그리고 인천에 와서는 이재명 후보 계속 구설을 탔고 이러면서 이번 지방선거 전체가 이재명 후보 심판, 이재명 민주당 심판 뭐 이런 구도로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리더십 자체가 오히려 좀 사실 정치도 휴지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뭐 쉬지 못하는 병에 걸린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분이 단 하루도 이제 못 쉬는 뭐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전체 민주당도 패배의 길로 가는 이런 최악의 선거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병이라는 표현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순화를 시키도록 하죠, 의원님.
예, 쉬지 못하는 병 걸린 분들 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추경 이르면 오늘부터 이제 뭐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좀 지방선거 표심에 특히 국민의힘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근데 여야 합의로 되었고, 예.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가 대선 전부터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선거 앞두고 어떤 뭐 표 때문에 지금 음. 나온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 대선 전부터 한 약속을 지킨 것이고 음. 근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는 조금 불안했는데 갈수록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 하는 뭐 이런 이제 야당의 행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 지역 다녀봐도 민심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민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도 좀 마저 나누죠.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예. 교육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 전부 다 여성을 기용을 했고요. 뭐 더 예, 나아가서 뭐 특허청장 이런 분들 여성을 기용을 했던데 이런 그 최근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여성이 아니라 이제 능력 있는 여성을 기용한 거죠. 능력 있는 여성. 능력 있는 여성을 기용을 한 거고 세 분 다 이제 자기 분야에서 좀 경력을 인정받고 이제 성공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제 임명된 그 특허청장도 최초의 여성 변리사, 변리사가 이제 특허 업무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전반적으로 잘된 인사라고 보고 어쨌든 그 내각에 있어서 남녀 안배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차원에서 잘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도가 나왔으니까 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각에서는 아무튼 이런 뭐 그 방향은 좋은데 이게 국내 언론에서 지적할 때는 이야기를 안 듣다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지적하고 보도가 나오니까 그때 이거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지적은? 뭐 어떤 지적이든지 빨리 바뀌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데까지 민족주의. 근데 이제 어떤 지적이 나오더라도 안 듣는 사람보다는 예. 그래도 국내 언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국내 언론이 참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좀 그 하면 이제 그 귀를 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근데 김생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발언, 특히 정책 부분에 있어서 논란을 빚고 있던데 이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발언 맥락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막말이라든지 실언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자면 뭐 김승희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대가리 피 아니에요. 자, 의원님께 특별히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냥 그거 끊고 이걸 좀 여쭤볼게요. 윤창호법 만든데 이제 그 최선두에 서셨던 분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헌재에 제가 지금 위헌 판단이 또 나왔어요. 좀 헌재 이런 판단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쭉 판결문 읽어봤는데요. 이제 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된다는 그런 입법 취지를 부정한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교정을 하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2번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는데 그렇죠. 20년 전에 음주운전 한 것과 예를 들어 뭐 2달 전에 음주운전 한 것 이 가중처벌하는 데는 좀 그 경중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미 지금 개정안이 발의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한 6개월 전에 지금 다 개정안 올라갔고요. 근데 지금 그 국회가 좀 잘 안 도와주고 있는데 빨리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정안이라는 게 혹시 이제 그 요번에 헌재가 지적했던 형법상의 상습범과 누범 그 이제 시간 격차 요거를 좀 조정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엄격하게 해서 10년 안에 재범을 가중처벌하고 또 이제 과거 한 30년 전에 뭐 잘못한 것 반성하고 이제 그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너무 강하게 너무 오래된 것은 좀 어쨌든 용서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30년 동안 음주운전이 없었는데 이런 분들은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 안 하고. 그래서 10년 내로 제한하는 가중처벌을 이렇게 좀 엄격하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의 노력은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법사위가 그래서 빨리 구성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